아름다움의 상징임은 물론 결혼 후 남편에게 헌신을 한다는 상징으로 안녕하세요, 숑입니다. 인간의 미에 대한 욕망은 오랜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는데요. 긴 인류 역사상 약간 기괴한 미인의 조건이 있다는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조금 기괴한 옛날의 미인의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17세기 영국 사람들은 매우 창백한 피부를 가진 것을 아름답다고 여겼는데 햇빛에 노출되어 피부가 탈 수밖에 없는 노동자 계급과의 차이를 드러내며 부유함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낫과 식초를 섞어 만든 걸쭉한 액체로 팩을 하였는데 이것은 건강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하얗게 보이는 것도 일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하여 쇄골 라인 쪽에 파란색 연필로 정맥혈관을 그려넣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빅토리아 시대로 가면서 상류 계급의 여성들에게는 가는 허리, 창백한 얼굴빛, 충혈된 듯한 눈 등이 유행하였는데 이 중 코르셋은 여성의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만들며 호흡을 방해하고 내부 장기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변형이 온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창백한 피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계속돼서 비소를 녹인 물로 목욕을 하는가 하면 기꺼이 마시기까지 했으며 비소를 넣은 과자까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창백하고 슬픈 분위기의 여성이 되기 위해 벨라돈나 풀에서 추출한 액을 동공을 확장시키기 위해 눈에 넣기도 했으며 당시에도 여러 메이크업 제품들이 있었는데 납, 라디움, 암모니아, 수은 등 건강을 해치는 성분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13세기까지 중국의 귀족 여성들은 작은 발을 만들기 위해 유아기가 되었을 때 발이 더 이상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붕대로 발을 단단히 묶었는데요. 이러한 유행은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이러한 관습으로 인해 정치와 사회생활에는 참가할 수가 없었고 남편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족은 남편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부인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족의 유행은 10세기부터 시작되었지만은 20세기 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잔혹한 풍습은 국가에서 금지시킨 후에서야 비로소 사라졌습니다. 중국에서 긴 손톱은 꽤 오랫동안 미의 기준으로 여겨졌는데요. 총 나라의 부유층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20cm에서 25cm 정도로 손톱을 길렀습니다. 이 긴 손톱을 치장할 수 있는 장신구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네일아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손톱이 길다는 것은 나는 손으로 노동을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암시하여 더욱더 부유함을 은연중에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부작용으로 그들은 옷을 입거나 밥을 먹거나 아주 간단한 것을 하는 데에도 옆에 하인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일본의 여성들은 결혼 후 치아를 영구적으로 검게 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며 이것이 아름다움의 상징임은 물론 결혼 후 남편에게 헌신을 한다는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틀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고르고 하얀 치아가 미인의 조건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에는 말하거나 웃는 사이사이 살짝 보이는 덧니를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일부러 덧니를 만들어버리는 시술까지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나 서양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카렌족은 목과 귀가 길수록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어렸을 때부터 이 링의 개수를 늘려가며 현대에도 목을 길게 만들고 있습니다. 목에 한껏 두른 링은 교체할 때 외에는 절대로 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꺼운 링이 여러 겹 쌓여서 결국 목이 길어진 것처럼은 보이지만 쇄골의 모양이 변하면서 목이 길어지게 보일 뿐 실제로 목 길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